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초탄탄 생물을 시작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생물을 처음 하는 또는 생물을 한 10년 이상 전에 했다가 손을 딱 놓고 있다가 지금 처음 보는 그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초탄탄을 개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물 전혀 모른다, 들을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서술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C가 탄소라고 써 있는 책이 고등학교 책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책이나 C 하면 탄소, 뭐 H 하면 수소 이렇게 써놨는데 이 기초탄탄 책에는 C 탄소, H 수소까지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학생이 와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질문해도 되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CO 요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근데 사실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중학교 때 조금 봤다가 고등학교 인문계로 해서 문과 출신으로 해서 시험 본 친구들은 아마 약간 포장 분자식 생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개강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용어가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던 이과 출신들이라도 생물 했어도 옛날에 배웠던 용어하고 많이 달라진 용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펩티드 같으면 펩타이드로 바뀌고 또 마리집, 신경습에서 마리집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엔 수초라고 했어요. 수초인데 마리집. 옛날에 한번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이게 신경인데 이걸 싸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옛날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는가? 수초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었는가? 말이집이라고 전혀 다른 용어로 바뀌었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서울시에선 거의 개정된 용어로 나오는데 지방, 경기나 지방에서는 아직도 구용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오른쪽 날개 부분에 전부 다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구용어, 신용어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예를 들면 29쪽에 잠깐 보면 29쪽에 개정된 용어 오른쪽 날개 개정된 용어 헥산 있죠. 헥산에 개정된 용어 하고서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타이드, 시토신,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었는데 용어가 살짝 바뀐 건 괜찮은데 많이 바뀐 건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아주 살짝 바뀐 게 아니라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용어 가지고 옛날엔 이거 진짜 수초라고 했구나, 지금 마리집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옆에 날개 부분에 매달아 놨으니까 날개 부분을 많이 활용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문제를 보면 제일 처음에 1단원 한번 봅시다. 1단원에 보면 원자의 구조 나오죠. 테마 1에 원자의 구조 보면 쭉 설명서 있고 그 옆에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은 직접 쓰지 말고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해답이 있으니까 쓰지 말고 눈으로 보고 맞구나, 동그라미 틀렸구나 하고 해설 한번 확인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 외워질 때까지 보면 돼요. 그러면 거의 외워져요. 그 자리에서 답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서 X, O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외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면 거의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 단원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그 옆에 확인 콕콕하고 OX 퀴즈에 해놨어요.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복습해 나가도록 하고 배열 순서는 이 책의 교재의 배열 순서는 기본서, 하이클래스 생물 기본서가 한 800페이지 되거든요. 800페이지 되는 기본서 중에서 기초적인 것만 여기다 압축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도 자세하게 써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볼 거니까 그냥 이 기초탄탄하고 기본서로 들어가면 충분해요. 그런데 바쁘게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있으면 같이 병행을 해도 돼요. 요거 1단원 공부하고 기본서 앞부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800페이지 되는 기본서하고 요 기초탄탄하고 배열 순서가 거의 똑같이 배열해 놨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도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1년 정도 남아 있으면 기초탄탄 먼저 완전히 해놓고 기본서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하는 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학습이죠.
배우죠. 그런데 반드시 복습은 더 많은 시간 해야 돼요. 1시간 배우면 1시간 반, 2시간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께 되니까 그 옆에 있는 OX 퀴즈나 확인코 꼭 가지고 복습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 처음에 테마 1, 원자의 구조 들어갑시다. 원자. 우리가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도 원자. 이런 나무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원자.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원자라고 해요. 탄소, 수소, 질소 이런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자의 구조. 원자,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 핵이 있어요. 이것을 원자핵이라고 하죠.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죠. 그런데 원자핵에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플러스를 양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있고 또 뭐가 있는가?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자도 있어요. 중성자. 그래서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을 뭐가 돌고 있는가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 이게 원자에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자에 생긴 모양,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에 생긴 모양 가운데 핵이 있고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자핵은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냥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라 출석부에 뭐가 있는가?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30명이면 30번까지 있죠. 번호를 정해놔야 3번 학생은 누구다, 7번 학생은 누구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번호를 정해놓지 않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 원자도 너무 많으니까 100종 이상이 되거든요. 이 많은 종류의 원자를 번호를 안 정해놓으면 체계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이렇게 정해놓고 싶어요. 그런데 뭐의 수가 다 다른가 그러면 요거의 수가 다 달라요. 양성자 수가. 그래서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놈을 1번이라고 하고 양성자 2개 가지고 있는 놈을 원자번호 2번, 3개 있으면 3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의 수 가지고 원자번호를 정하는데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어떤가? 항상 같아요. 그럼 양성자가 7개 있으면 전자도 몇 개 있는가? 7개. 따라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중성이 되는 거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중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성자가 10개면 전자도 10개다. 중성. 그럼 중성자는 뭔가? 중성자는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으며 양성자의 수를 원자 번호로 표시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뭐의 수 갖고 따지는가? 양성자의 수 가지고 따진다. 근데 양성자의 수라면 뭐의 수하고 똑같은 건가? 그러면 양성자가 10개면 전자도 10개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죠. 그럼 양성자의 수를 따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의 수를 따져도 되는가? 전자의 수로 표시해도 되죠. 이것을 원자 번호라고 한다라고 하고 원자의 질량은 우리가 원자량이라고도 하는데 원자량 한마디로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원자의 질량은 이거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따졌을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의 무게가 바로 원자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은 뭐하고 뭐가 되는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가 원자의 무게라고 얘기를 하죠. 원자량,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자는 안 들어가는가? 그러면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전자는 무시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몸무게 달아요. 몸무게 달려고 저울에 올라가서 섰어요.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봤는데 여기 파리 한 마리가 딱 앉았어요. 그럼 몸무게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파리 한 마리 앉았다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의 양은 무시해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뭐하고 뭐만 따지는가? 원자핵의 질량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뭐의 수 갖고 따지는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이것을 원자의 질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제일 먼저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띈 원자핵이 있고 양성자죠. 원자핵 있고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자들은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계속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구름 위에 떠다니고 있다. 그래서 1번의 원자핵은 원자핵 뭐하고 뭘로 되어 있는가? 플러스 띌 양성자,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그래서 원자핵 하면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이것을 원자핵이라고 한다. 원자핵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원자핵. 그리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으며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 배웠어요. 뭐뭐뭐 3개 배웠는가 하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양성자, 중성자는 어디 속에 있는 건가? 핵 안에 들어있는 거고 전자는 빙빙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가지가 원자 내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3번에 양성자,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과 전자들이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엔 줄쳐놓으면 되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중성.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왜 중성인가?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4번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플러스를 띤 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를 구분하기 위해선 뭐를 원자번호로 따지는가? 거기도 마찬가지 줄쳐놓고 양성자 수를 원자번호, 양성자 수를 원자번호로 계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5번도 원자의 질량.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이 대부분을 차지.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 전자는 질량이 안 들어가는가? 그러면 너무 가벼워서 무시한다. 파리가 앉은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자는 무시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팁에 외워야 되죠. 팁에 보면 원자번호와 원자량, 원자번호 이꼴 무슨 수? 양성자 수 이꼴 전자수. 양성자 수와 전자수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자량,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를 원자의 질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2번에 원자번호와 질량수, 수소, 원자번호와 질량수에서 수소, H, 탄소, C, 질소, N, 산소, O, 산소죠. 4개만 우리가 HCNO 이 4개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가장 많은 게 뭘로 되어 있는가? 이게 제일 많아요. 이제 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요거 많고 그다음에 HN 이런 순서로 우리 몸을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소 4가지를 내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순서로 안 써놓고 이렇게 써놨는가 하면 원자 번호 순서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순서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원자 번호. 번호는 얘가 1번이에요. 수소가 1번이고 탄소는 몇 번인가? 6번. 그럼 2, 3, 4, 5번 안 외워도 되는가? 안 외워도 돼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4가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원소 4가지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질소는 몇 번인가? 원자번호가 7번이에요.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 그래서 원자번호. 그렇다면 양성자 수 계산해 볼까요? 양성자 수는 뭘 양성자 수로 쓴다라고 했는가? 그렇죠. 여기 있죠.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 이꼴 전자수라 그랬어요. 그럼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 이꼴 전자수니까 여기서 양성자 수는 몇 개가 되는가? 1개. 요거는 그렇죠. 6개, 7개,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수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해 나갈게요.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전자수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하고 질량수. 질량수가 바로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 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이거는 메꿀 수 있죠. 전자수 얼마가 되는가? 플러스 하나. 그러면 전자도 하나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야 되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수는 마이너스.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럼 양성자 수 6, 6개 있으니까 전자도 6개가 돌고 있겠죠. 양성자 7개 있으니까 전자도 7개가 돌고 있겠죠. 8개가 있으니까 8개가 돌고 있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러면 중성자 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중성자 수는 다 가르쳐 주고 나와요. 그럼 중성자 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중성자가 6개, 중성자 7개, 중성자 8개가 돼요. 그러면 이건 가르쳐 주고 나오는 숫자예요.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수소의 질량수는 얼마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이걸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럼 수소의 질량수는 얼마인가? 그러면 수소의 질량수는 핵으로 따진다 그랬어요. 핵 속에는 뭐하고 뭐밖에 없다라고 했는가? 양성자와 중성자밖에 없다 그랬어요. 전자는 8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빙빙 돌고 있는. 그래서 질량수는 얼마인가? 1이죠. 요거의 질량수는 얼마인가? 6이니까 12가 질량수가 되는 거죠. 요거의 질량수 얼마인가? 그러면 7이니까 14가 질량수가 되는 거고, 산소는 8이니까 16이 질량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니까 중성자수는 그럼 양성자수하고 수소 빼면 다 똑같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성자수는 안 외우고 나중에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요거 이름이 뭐가 되는가?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11번. 그러면 양성자수 얼마인가? 11개. 그럼 전자수도 당연히 몇 개인가? 11인데 중성자수가 12개예요, 얘는. 그러니까 항상 똑같지는 않은 거죠. 요 나트륨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중성자수가 12개예요. 그럼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가 질량수인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질량수라 그랬죠. 그럼 몇 개가 되는가? 그렇죠. 2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꼭 중성자수는 양성자수와 같지 않다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외우라고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죠. 그래서 양성자수는 항상 뭐의 수하고 같은가? 전자수하고 같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자의 질량,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네 가지만 원자 번호만 외워두세요. 네 가지만. 나머지 다 안 외워도 돼요. 원자 번호만 알면 이거 봅시다. 양성자 몇 개?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양성자 7개. 전자 몇 개인가? 7개. 중성자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수 7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 요 네 가지만 외워두세요. 안 외워도 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게 다 알고 있는가 안 알고 있는가, 내가 첫 페이지니까 한번 그 옆에 날개 부분을 한번 읽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날개 부분을 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날개 부분에 있는 것만 내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번엔 일단은 테마 1이니까 한번 해봐요. 1번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할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띠를 전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X. 그렇죠. 원자핵은 양성자와 전자로 되는 게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X. 2번에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으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O. 맞죠. 그다음 3번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들이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O. 맞죠. 그다음 4번 원자의 종류에 따라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원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따진다? 아니죠. 중성자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 원자 번호로 따지는가?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따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X. 5번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아니죠. 전자는 무게가 없다 그랬어요. 양성자 수와 뭐로 따지는가? 중성자 수의 합으로 따진다. 해야 되죠. 그 다음 확인 꼭꼭 보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할 띤 가로 안에 뭐라고 해야 되는가? 플러스 전할 띄었으니까 양성자와 전자를 띄지 않은 중성자로 되어 있다. 2번에는 원자핵 주위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뭐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돌고 있다. 그다음 3번 원자의 질량은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내는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날개 부분 하니까 확실하게 외워지죠. 일주일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럼 또 외워지고 해서 100% 외우고 기본서로 넘어가면 기본서 하는데 아주 쉽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테마 2 들어가서 동위원소. 동위원소 하기 전에 원자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동위원소 하기 전에 원자의 표시 방법. 원자의 표시 방법은 하나,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걸로 할게요. C를 예를 들어 봅시다. C. 그럼 C는 원자 양성자 수가 얼마라고 했는가? 그러면 양성자 수가 6개니까 원자번호 6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요. 6번. 우리 출소 보면 1번 김철수, 2번 이영자 막 이렇게 해서 번호 붙여 놓잖아요. 마찬가지 6번 탄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호를 붙여놔야 체계가 쓰고 그 반에 몇 명 있는지도 알고, 이런 걸 구별하기 때문에 반드시 번호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표시하는 게 바로 뭘 표시하는가? 원자 번호. 원자 번호니까 한마디로 뭐의 수를 나타내는 건가? 양성자 수 또는 전자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6번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질량수를 표시해요. 위에다가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질량수를 표시한다. 그럼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양성자수 6. 그럼 중성자수도 6개니까 질량수는 12가 질량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라고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써놓죠. 그럼 12란 말은 뭐의 수를 표시하는가? 그렇죠. 질량수. 질량수. 그럼 질량수란 말은 무슨 수와 무슨 수가 되는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이것을 질량수를 표시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표시해 봅시다.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1번, 여기는 6번, 여기는 7번, 여기는 8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하고 같으니까 1번 하면 되죠. 이거는 중성자 수 12. 그래서 12 질량수는 요거의 질량수 얼마인가 그러면 7이니까 14. 요거의 질량수 얼마인가? 8이니까 16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쭉 공부하면서 5, 8, 16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8번이구나. 그럼 양성자 수 8개 있구나. 16 그러면 중성자가 8개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이걸 써주면 양성자 수 8개 그런데 중성자 수도 8개 그래서 원자의 질량이 얼마가 16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해 줄 때 원자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거기 탄소 보니까 탄소에 C6, 6번 아래 뭐라고 되어 있는가? 원자 번호라고 되어 있고 양성자 수 이꼴 전자 수 나와 있고 12는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원자를 표시하는 원자의 표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원소가 있는가?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동위원소. 그럼 동위원소는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탄소가 질소로 할까요? 책에 있는 대로 질소를 보면 (7, 14)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소린가? 그러면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소린가? 양성자 수 7개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양성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면 중성자 수도 몇 개 있다는 소린가? 7개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 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래서 질량은 14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7개 돌고 있겠죠. 그럼 전자가 7개 마이너스도 7개 돌고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원소가 있는가 그러면 중성자가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양성자 수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런가? 양성자 수는 번호니까. 출석부의 번호가 1년 동안 안 변하잖아요. 처음에 3번인데 1년 한
10달 지나갔다가 3번이었던 학생을 7번 만들어 놓는 건 없어요. 추성분 1년 동안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원자 번호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자 수는 7인데 중성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 질소가 있어요. 질소가. 그럼 양성자 수는 7인데 중성자 수가 8개가 있어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 15가 원자의 질량이 되는 거죠. 15. 그러면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고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하나 더 많아서 14개가 아니라 1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불안정해요. 전자는 마찬가지 7개 돌고 있고 전자는 7개 돌고 있는데 이런 불안정해요. 왜 그런가 하면 누구 하나가 튕겨 나가고 싶어요. 정상이려면 중성자 하나가 튕겨 나가고 싶죠. 그래서 요 중성자 요놈 하나가 계속 튕겨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원자핵이 붕괴가 일어나요. 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능을 띠니까 요놈이 얼로 돌아다니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나 마찬가지냐면 세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이게 세포예요. 세포 속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단백질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알면 단백질에다가 이걸로 표시하는 거죠. 단백질을 이걸로 표시하면 단백질이 여기가 방사능을 띄었다 조금 지나면 여기서 방사능을 띄고 조금 지나면 여기서 방사능을 띄고 그럼 단백질이 이렇게 이동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면서 방사능을 띠기 때문에 방사능이 띄는 곳을 움직이는 곳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어디로 가는가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형광물질 하나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근데 위에서 내려봤어요. 그럼 형광물질이 삐삐삐 돌아다니잖아요. 대방동도 왔다가 어디로 갔다가 여기 삐삐삐삐 돌아다니면 저놈이 얼로 돌아다니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히 방사능을 띠면 뭐라고 하는가?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능을 띠지 않는다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고 그냥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는 위치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데 동위원소의 뜻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뭐는 같지만 양성자 수는 같지만 뭐의 수가 다른가?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원자의 질량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동위원소. 다시 동위원소는 뭐의 수는 같지만 양성자 수는 절대로 안 변해요. 원자 번호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같지만 뭐의 수가 다른가?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동위원소. 머릿속에 쭉 생각을 해가면서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면 금방 막 잊어버리니까. 원자 번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전체적인 질량 수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동위원소. 그래서 2번에 동위원소의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 수가 다른 원소. 이렇게 줄 쳐놓으세요. 첫 번째 줄에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 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 얘기하고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특히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능을 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사성 붕괴를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되는가 그러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방사능으로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추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주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말 할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런 걸 추적하는 것,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방사성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3번에 질소와 질소의 동위원소 표시 방법. 그럼 질소 보니까 1번하고 2번 동위원소 제일 밑에 7은 똑같으죠. 그럼 뭐가 똑같다는 소린가? 양성자 수는 같다. 그런데 위에는 14인데 아래는 15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위에 질소 원소는 중성자 수가 7개인데 동위원소는 중성자 수가 8개구나. 그래서 원자의 질량이 15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위원소는 추적하는데 많이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왼쪽 날개 부분의 2번에 1번은 스스로 해보고 2번에 산소 원자 예를 들은 거죠.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런데 방사성 동위원소인 산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어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렇다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원자 번호는 얼마인가? 원자 번호는 그대로 8,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8에다가 중성자 수가 10개이기 때문에 1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수는 18, 18, 18이고 그 다음 위첨자, 아래첨자를 이용해서 화학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 산소의 동위원소는 8이고 중성자 수가 10개라 그랬어요. 동위원소죠. 산소의 원소는 8번인데 중성자 수가 10개라고 했으니까 8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18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동위원소가 아닌 걸 어떻게 표시했는가? 이렇게 표시했죠. 근데 중성자 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여기 8하고 18 해서 동위원소를 표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 5하고서 아래는 8, 위에는 18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테마 3 들어가서 이온은 뭔가? 이온. 원자는 수소는 1, 탄소는 6번, 질소는 7번, 산소는 8번이 원자예요. 그러면 양성자수 6개면 전자수도 6개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중성이라고 해서 원자. 그런데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소 같으면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양성자수 8개, 그럼 전자도 8개가 돌고 있는데 항상 제일 안쪽에는 전자가 2개가 돌아야 안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8개씩 돌면 안정해요. 그래서 전자는 안쪽에 2개, 그 다음부터 8개 이렇게 안정된 구조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규칙이라고 하는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에 옥텟 규칙에 규칙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는가? 2, 8, 8 이렇게 써놓으세요. 2, 8, 8 계속 88인데 요 세 개만 알면 돼요. 2, 8, 8 뭐의 수가 되는가? 전자수가 2, 8, 8로 돼야 안정되게 된다. 전자수가 안정되게 되려면 2, 8, 8이 돼야 안정되게 된다. 그럼 한번 산소를 그려봅시다. 산소를 그리면 산소는 플러스 몇 개인가? 8번 8개예요.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되는가?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전자 8개 있어야 된다? 그럼 제일 안쪽에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는가? 하나, 2개가 돌고 있겠죠. 이렇게 쓸까요? 산소. 전자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전자 2개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개니까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제일 안쪽엔 2개가 꽉 차서 더 이상 안 들어가. 그 다음부터는 8개가 꽉 차서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8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1, 2, 3, 4, 5, 6, 7, 8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꽉 찼죠. 양성자 플러스 8개 있으니까 전자도 8개 있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럼 꽉 차 있으면 얘는 지금 현재 안정돼 있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몇 개 있어야 안정한가? 제일 바깥쪽에 8개를 채워놔야 편안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6개밖에 안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정되려면 8개를 채우거나, 그러면 8개 채우거나 2개 채우거나 그래야 안정하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안정되게 되려면 6개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6개를 버려서 안쪽에 2개를 그냥 채우고 있어서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도 있는가? 2개를 데려올 수도 있죠. 2개를 데려오면 또 안정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6개 버리는 것보다 2개 데려오는 게 훨씬 낫지. 그게 빠르죠. 그래서 어디선가 2개를 얻어와요. 2개를 얻어와요. 그러면
얻어오기 전에는 산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산소 원자, 산소 원자 플러스 양성자수 몇 개 있는가? 8개, 전자수도 몇 개 있는가? 8개가 있죠. 8개가 있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런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쪽에 2개가 있고 그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꽉 찼어요. 그럼 2개를 더 데려와야 되죠. 그래야 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선가 2개를 얻어다가 채워놨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 몇 개인데? 예, 8개인데. 8개인데 플러스는 절대로 안 변해요. 플러스는 원자핵 안에 있기 때문에 번호가 번호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몇 개가 되는가? 2개 데려왔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됐네요. 10개. 이때부터는 얘는 원자라고 안 해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중성이라 그랬는데 정기적으로 이건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산소 이온이라고 해요. 산소 이온. 원자가 아니라 이제 이온이 된 거예요. 이온.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는가? 산소가 마이너스 몇 개가 남아있는가? 2개.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개의 마이너스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산소 이온이다라고 하죠. 마이너스가 2개 있는 산소 이온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산소 이온이라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온이라는 말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중성이 안 됐을 때 이온이라고 하죠.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중성되지 않았을 때 이온. 그럼 이거는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마이너스 이온이죠. 그럼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말은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남는 거지. 전자를 얻어와서 마이너스가 남으니까 이것은 산소 이온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왜 2개를 얻어오는가 그러면 몇 개로 돼야 안정한데 8개로 돼야 안정한데 6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어디선가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서 채워서 안정한 구조로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온이라고 얘기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이온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고 마이너스를 얻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를 얘기할 때 여기 잠깐만 갈까요? 원자 번호를 얘기할 때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인데 이거는 전자를 얻어온 거예요? 버린 거예요? 전자 아무런 이동이 없는 거예요. 이동이 없을 때 전자수죠.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가 되는가?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 페이지에 보면 18쪽에 보면 18쪽에 제일 위에 탄소 18쪽에 제일 위에 탄소 보니까 원자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무슨 원자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고 써 있어요. 그 소리는 전자를 잃지도 않고 주지도 받지도 않은 원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 원자는 전자가 이동되지 않은 원자, 전자의 이동이 없는 원자의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지 전자를 잃어버린 전자수 얘기하면 안 돼요. 얻은 전자수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중성 원자의 전자수를 바로 양성자수 원자번호로 표시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19쪽에 와서 19쪽에 제일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제일 위에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 가진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차이가 생겨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온. 그래서 이온이란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두 번째 줄에 전하를 띠게 된 입자. 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것을 이온이라고 얘기한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전하를 띠게 된 입자. 어떻게 해서 전하를 띠게 되는가? 플러스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플러스는 절대로 이동이 없어요. 그럼 뭘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 건가? 마이너스 전자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야 되지 플러스를 얻거나 잃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이다 라고 하고 옥텟 규칙은 288 지금 얘기했던 288 제일 안쪽에 2개. 그래서
그건 한번 쭉 읽어보면 돼. 288만 외우면 되지. 그 밑에 건 뭐 한번 읽어보면 돼요. 원자들은 항상 안쪽에 전자가 2개가 되고 그 다음 궤도부터는 8개가 되어야 원자 자신이 안정된다. 이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껍질 전자가 8개로 되려는 경향을 갖는데 이와 같은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걸로 봅시다.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트륨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제일 안쪽에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소리가 항상 제일 안쪽에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제일 안쪽에 전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엔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조금만 내립시다. 제일 안쪽에 2개의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핵은 생략하고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11번이잖아요.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되고 11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바깥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1개를 채웠어요. 나트륨 원자예요. 그럼 얘는 지금 불안정하죠. 안정되고 싶어 하죠. 그러면 7개를 데려오는 게 나아요? 1개 버리는 게 나아요? 1개 버리는 게 당연히 낫죠. 그럼 1개를 버렸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이걸 하나 버렸기 때문에 몇 개가 됐는가 하면 플러스는 변함이 없지만 마이너스는 몇 개가 되는가? 1개 버려서 10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하나 남아요? 그렇죠. 플러스 하나 남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하나 남는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건 무슨 이온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얘기하죠. 양이온. 그럼 양이온이란 말은 전자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그렇죠. 전자를 양이라고 해서 얻어와서 그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를 잃었으니까 자기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플러스 11, 마이너스 11였었는데 마이너스 하나를 잃어서 마이너스가 10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것. 양이온이라고 하죠. 그러면 Cl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Cl은 염소예요, 염소. 염소. N에 있는 나트륨. Cl은 염소가 되죠. 그럼 염소 같으면 17번이에요. 외우진 않아도 돼요. 가르쳐 주고 나오니까. 그럼 염소는 17번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죠?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겠는가? 2개가 있어요. 2개. 그 다음 쪽에 몇 개가 있는가? 그렇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전체 10개죠. 10개. 10개. 그럼 그 다음 쪽에 몇 개가 있는가? 그렇죠. 17이니까 7개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다 알죠. 7개 버리는 게 나아요? 1개 얻어오는 게 나아? 1개 얻어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하나를 얻어다가 채워놨어요. 그럼 이놈은 뭐가 되는가 하면 플러스는 17개인데 플러스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양성자는 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몇 개가 되는가? 하나를 얻어와서 18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 남지. 그래서 마이너스 남는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온은 전자를 버린 거예요? 얻어온 거예요? 얻어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됐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얻은 것은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Na와 Cl은 나트륨과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둘이 궁합이 딱 맞죠. 내가 하나 버린 거 염소가 하나 딱 가져가면 둘이 붙어 다니면 아주 안정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물속에다 이놈들을 집어넣으면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NaCl로 해서 붙어 다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 하나를 얘한테, 마이너스 하나를 얘한테 줬고, 얘는 마이너스 하나 얻어왔고, 그래서 둘이 꼭 붙어 다니면 다 8개가 채워진 게 딱 맞죠. 그래서 항상 붙어 다녀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염화, 나트륨, 염화, 요거 이름은 염화, 나트륨,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소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한 놈 마이너스를 주고 한 놈 마이너스를 받아서 둘이 궁합이 맞으니까 항상 꼭꼭 붙어 다니거든요. 이것을 소금이라는 이제 뭐가 되는가? 이제는 요거는 분자예요, 이온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분자도 아니고 이온도 아니고 이제 뭐라 그러는가?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합물. 이제 분자도 아니에요. 이온도 아니에요. 이제 무슨 물이 됐는가? 둘이 만난 화합물이 된 거예요. 화합물. 원자도 아니고 이온도 아니고 화합물. 둘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화합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는가? 원자 했어요. 그 다음에 원자 하면서 동위원소에 대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했는가? 이온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나서 무슨 물이 되는가? 화합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것의 기본 단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원자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몸도 구성되어 있는 건 다 뭘로 시작되는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물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온. 그래서 한번 꼭 양이온, 음이온만 한번 쭉 읽어보고 쉬었다 합시다. 이번에 양이온 하면 양이온의 첫 번째 줄에 원자가 전자를 잃어, 이렇게 줄 쳐놓으세요.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그 밑에 줄에 가서 플러스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리고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 그 밑에 줄에 음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래서 그 밑에 나트륨과 염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염소 원자. 그래서 NA는 그 팁에 NA는 나트륨, CL은 염소. 참고로 알아두라 이 소리고, 그 OX 퀴즈는 내가 뭐 특별하게 풀어줄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풀면서 암기하고 해서 이온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산과 염기 들어갑시다.